실전 투자가 안 되면 서동구의 투코스. 안녕하세요. 서동구의 투코스 진행의 김도원.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자 오늘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이슈 바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또 시장에서는 역시나 좀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양시장이 함께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 계속 매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좀 이런 분위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또 우리 증시 속설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마디로 발표를 안 하니만 못한 그런 아주 실망스러운 내용들이었다라고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어떠한 그 움직임들은 저점에서의 매수세들이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시장을 방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말씀은 이따가 또 드리겠습니다. 네, 또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중요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할지 잠시 후에 하나하나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공략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반도체주들 일부 종목들은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제우스. 저희가 2월 21일 방송 지난주에 제시해드린 또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장중에 9% 강세로 22,000원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제시해드린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또 목표가를 달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하고 목요일 날이었죠. 네. 리뷰를 해드리면서 1차 목표가 바로 뭐 금요일 아니면 뭐 이번 주 월요일 날 돌파될 것 같고 미리 2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었습니다. 네. 바로 그와 같은 흐름들이 그만큼 어떤 매기들이 집중이 되면은 주가의 어떤 탄력성이 커진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그러한 종목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단숨에 1차 목표가 달성한 제우스, 다음으로는 또 2차 목표가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봐야 할지 잠시 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의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국내 증시의 가장 큰 이슈가 됐었던 이 저PBR주들의 움직임 그리고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이슈들 앞으로는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보고 대응을 해봐야 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투코스와 함께 보시면서 이런 어지러운 시장 속에서도 좋은 전략들 세워가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알찬 강의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전 투자 매직 기법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공략주들의 움직임 또 배워보는 노하우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요. 강의 시간 다음으로는 시간의 특징주 분석 시간 가져보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장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또는 문자로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방법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매직솔루션 이용권도 함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서동구의 투코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동구의 투코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QR코드를 통해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참여 코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숫자 4자리 1630 누르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또 시장 이야기 먼저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총 상위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SK하이닉스는 소폭이나마 상승을 해줬고 특히나 저PBR주, 현대차, 기아 그리고 뭐 지주사들, 금융주들이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부에서 준비한 내용들은 뭐 미흡했다. 상당히 실망스러운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장중에 계속 오락가락했어요. 네. 선물도 매수했다, 매도했다, 다시 또 순매수했다, 또 현물 시장 쪽에서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순매도를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코스피 시장에서도 1,000억 넘는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또 선물 쪽에서도 2,000억 넘는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아직은 우리 시장에서 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의 매물보다는 결국은 이런 흐름이라면은 뭐 3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 만기 때 전후한 어떤 움직임들을 갖고 가겠다라는 이런 의도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아까 이제 여러분들께 그 밸류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이거에 따른 시장의 어떤 섹터의 변화되는 모습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움직임들 속에서 사실은 지역 난방공사라든가 한국가스공사라든가 그리고 또 한국전력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정부 정책에 부응할 만한 그런 어떠한 것들인데 뭐 한전 같은 경우 뭐 사실 뭐 30조 원, 40조 원 가까운 그런 부채가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물론 오르기로 했지만 상당히 그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기에는 역부족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가스공사도 흔들리는 모습들이었는데 오늘 지역난방공사가 그나마라도 이제 실적 개선이 되면서 어떤 유가의 어떤 추가적인 급등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실적 회복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결국은 뭐 이 종목 역시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이렇게 2%에 불과한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라는 거. 그만큼 추가적인 상승 동력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바라보시면서 이 쫓아가서 뭐 5만 원대 매수하신 분들은 평소엔 거래도 없는 주식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좀 난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이제 얼마나 유동성이 뒷받침 대주느냐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절대적으로 뭐 여기서 특징주 말씀드리는 게 제가 어떤 추천주의 개념보다는 그 섹터 내에서 특징적인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될 만한 종목들은 가능합니다라는 코멘트를 제가 해드립니다. 네.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아침에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결국은 IT 쪽, 특히 반도체 쪽에서 HBM의 대장주인 한미반도체가 지난 금요일 날에 이런 조정을 보이고 나서요. 오늘 새로운 또 고점을 장중에 돌파를 했습니다. 다만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오늘 이렇게 너무 급하게 신고가를 또 내려가는 흐름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었거든요. 아직 경고, 단기 급등, 과열, 예고 이 아직 해소도 안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오히려 긍정적인 흐름으로 윗꼬리가 달리면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28일인가요? JP모건 골드만삭스가 주관하는 홍콩에서의 IR 있다라는 얘기죠. 향후 AI 반도체와 관련된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어떠한 식으로 전개를 해 나갈 겁니다라고 소위 뭐 로드쇼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아니겠느냐.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아직 달성이 안 됐으니까 리뷰는 잠시 후에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여전히 어떤 상승의 기조 잘 유지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제가 지난 목요일에도 여러분들께 이 7만 원 중반이라든가 초반 자리는 매수의 관점 그리고 8만 원이나 넘어가는 자리는 일부 매도하는 이런 어떤 단기적 플레이도
가능하다고 계속 강조를 드렸으니까 그와 같은 관점으로 당분간은 대응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늘 또 소재 쪽에서 나도 이제 제2의 엔캠이야 이런 분위기들이 상당히 의미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 이 케미칼 같은 경우도 오늘 아주 급등을 하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또 우리 이 투코스 시간에 제시해드렸던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오늘 아주 좋은 흐름들이 연출됐죠. 다만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해주면서 이격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121%를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도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면은 당연히 이격이 120 후반 또는 130에 간다라면은 차익 매물에 대한 부담감도 있으니까 한 템포 늦췄다가 공략해도 된다 이런 관점.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내일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34만 원에서부터 35만 원 사이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도 병행해 나가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의 시장이요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일정하게는 끌고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끌고 가면서 전체적으로 이격이 벌어졌을 때는 좀 이익 실현도 병행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빨간 다이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심리적으로도 여러분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이 매직 솔루션을 이용하는 그런 매매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이 다 흔들렸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일부 부품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특히 오늘 성화이텍 같은 경우도 뭐 어떤 면에서는 좀 뜬금포로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것은 결국은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상당히 급증해 주었다라는 거. 현금 배당도 뭐 또 전체적으로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한다라면 한 1.5%를 물론 뭐 12월 말 기준이니까 지금 뭐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은 안 됩니다만은 나름대로 좋네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단기적으로 지난번 구간에서 2월 초에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가격과 기간 조정하는 동안에 거래는 급감시켜 놓고 오늘 대량 거래하면서 급등을 했다. 이런 자리에서는 일부 이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추격 매수하는 그런 자리들은 지금 아니니까 내일 정도에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루 이틀 있다가 재공략하는 이런 타이밍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드리고 자 알테우젠에 이어서 상당히 그 여러 기대감들이 있는 종목들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종목들도 있죠. 뭐 굳이 뭐 그 종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레고캠바이오 같은 종목도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감들이 계속 살아있는 이런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거래가 수반이 돼줘야 되니까 오늘보다도 내일 움직임에서 거래가 얼마나 수반이 돼주느냐 요걸 보시면서 현재 위치는 아주 이쁜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금요일 날의 이 고점이었던 62,300원을 잘 돌파를 해준다면 이 직전에 1월 초에 이 66,000원대를 향해서 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바이오 쪽들 일부 종목들에 국한된 이런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관심 갖고 대응하는 것은 뭐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오늘장 움직였던 특징주들을 통해서 오늘 시장을 간단하게 짚어봤는데요. 일단 뭐 원래는 정말 잘 안 움직이는 종목이었습니다만 최근에 이슈와 함께 급등을 했었던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살펴봐 주신 게 지역난방공사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여전히 흐름 잘 살아있다는 부분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제약바이오주 일부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잘 보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 또 일부 종목들 잘 확인해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또 레고캠바이오도 전고점을 돌파하러 갈 수 있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월요일장 간단하게 시장 정리를 해봤고요. 또 내일 시장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포인트들을 좀 준비를 해볼까요? 네, 오늘 사실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이제 두 가지 큰 산을 넘어가야 된다. 하나는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뭐 진짜 갓비디아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런 어떠한 움직임들, 물론 기업의 어떤 성장과 실적 그런 어떤 스토리가 부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인데 뭐 여러 매체에서도 상당히 기다려진다 또는 뭐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은 우려스러운 일로 작용이 됐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됨으로 해서 시장의 어떤 수급이 저 PBR과 성장 섹터들이 서로 각축전을 벌이다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진행이 된다라면은 기술 성장 섹터 쪽으로의 매기 이전이
또 다시 빠르게 전개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 밸류업 발표와 관련돼서 몇 가지 좀 뭐 구체적으로 뭐 많은 곳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30여 년 동안 이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정부에서 발표와 관련된 것은 네.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네. 특히 일본에서 먼저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을 했고 그거보다도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발표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했는데 일본만도 못한 그런 어떤 내용을 발표했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은 일본이 의외네 할 정도로 좀 반강제적인 어떤 조항들도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뭐 자율적이고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리고 하는 쪽들은 뭐 세제와 관련 나중에 뭐 발표한다고는 합니다만은 뭐 그런 부분도 구체화된 것도 없고 무슨 뭐 표창을 하겠다 뭐 네. 이런 소리 하고 그 지금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도 안 가려고 그러고 또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도 안 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무슨 표창 하나 받으려고 뭐 어떤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고 뭐 그러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이라든가 또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또 이러한 기대감들 때문에 한 달여간 뭐 적은 종목은 20%에서 많은 또 어떤 종목은 뭐 30~40% 이상 급등을 했단 말이죠. 네.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자율적인 반락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만 본다라면은 어떤 추가적인 어떠한 그 동반 급등하거나 하는 이런 어떤 움직임보다는 종목별로 이제 옥석 가리기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좀 정지 작업이 이루어지려면은 당분간은 좀 숨고르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뭐 괜찮습니다. 뭐 지주사라든가 아니면 뭐 성장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것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 PBR 관련해서 어떤 단기적인 모멘텀 플레이를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반면에 이제 또 이런 표현이 그런데 시점상으로는 이제 연초에 했던 세빗 말고 이 MWC 모바일 월드 네네. 콩그레스 바로 이게 이제 오늘 오후부터 이제 우리 시간으로 개막이 되는 거잖아요. 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이번 주까지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가전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AI 로봇 또 대세가 돼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그 움직임들을 감안한다라면 이쪽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추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네. 뭐 엔비디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긴 합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굳이 뭐 엔비디아를 우리가 뭐 걱정하고 그럴 만한 상황들은 아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서 MWC 참여하는 기업들 이제 계속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그럼 결국은 반도체 계속 말씀드리는 AI 로봇 이것도 뭐 패키지로 같이 움직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이라든가 계속 순환 흐름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 PBR이 큰 축을 담당했었다면 이제 각계격파의 어떤 움직임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보시면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그런 저 PBR주들은 좀 보수적으로 오히려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 PBR주들이 한 차례 막 올랐다가 매물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좀 기술 성장주를 봐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오늘 발표된 내용이 좀 실망스러운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기술 성장주들을 주목해봐야 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시기적절하게 이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오늘부터 또 시작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이슈들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저 PBR주들은 동반 급등보다는 역시나 옥석 가리기, 개별주들의 중장기적인 추세 이런 부분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은 이런 내용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이제 내일장 공략주 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일지 힌트 먼저 들어볼까요? 반도체 설계, 뭐 디자인 하우스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시총에서는 가온칩스가 이제 뭐 탑을 달리는 1조 네. 2천억이 됐으니까 가지만은 자본금이라든가 또 매출단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는 사실은 국내 1위 업체인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우리가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신호를 지난주에 일단은 주었다. 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게 에이스인지
이렇게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반도체와 AI 쪽으로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관점과 함께 오늘도 반도체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국내 최대 반도체 설계 업체라는 부분. 일단 첫 번째 힌트를 들어봤고요. 수많은 반도체들 중에서 지금 또 고민이실 게 어떤 반도체주를 골라야 할지, 어떤 게 아직 안 올랐고 더 갈 수 있게 될지 이런 부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오늘 저희가 방송 막바지에 종목과 투자 포인트 그리고 가격 전략들까지 다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매직기법 공략주 수익률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한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제우스입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장중에 9% 강세 보이면서 현재 고가 기준 수익률 21%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장중에 매물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승 흐름을 좀 전반적으로 보였습니다. 자, 제우스 어떻게 볼까요? 네, 상당히 그 제우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고 저는 이 매직솔루션에서 여러분들에게 소위 맥점을 잡아드리면서 단기간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잠깐 그림을 좀 보시겠는데요. 이 당시 때 여러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바로 금요일 날 이렇게 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이때 이제 말씀드린 게 빨리 21,500원을 가야 됩니다. 21,500원을 가고 그리고 2차 목표가 여러분들께 24,000원을 말씀을 드린 라인들이 바로 이 1월 중순에 있었던 이쪽 자리들이었었죠. 결국 이렇게 빨리 가 주었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모습이고요. 자연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전체적인 어떠한 모습이지만 오늘 이럼에도 불구하고 도지형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 빨간 다이아로 아직은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전환될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전망이 되는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오히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혹시 미리 매도하셨다든가 아니면 매수를 못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2만 원 초반짜리라든가 2만 원 이하 자리가 만약에 내려온다. 그렇다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움직임으로 대응이 가능한 거고 제시해드렸던 2차 목표가 24,000원 이 자리가 돌파가 돼준다면 새로운 또 그림을 그리러 가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충분히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제우스 또다시 내일 시장에서 접근해 볼 만한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우스 2차 목표가 24,000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서 오늘 이렇게 살짝 음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일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우스 AS 시간 가져와 봤고요. 더 많은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소장님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가 필요합니다. 1630 숫자 4자리 입력하셔서 입장 가능하시고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또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온라인 무료 방송 또한 놓치시면 안 될 굉장히 또 중요한 시간인데요. 특히나 이번 달에는 특집으로 매주 월요일 저녁 시간 특집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방송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매직으로 바닥 고점 파악하기라는 주제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저녁 방송에 대한 힌트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2월 달 설 특집으로 여러분들 1, 2, 3탄을 저희가 준비를 했잖아요. 네. 오늘이 이제 3탄 마지막입니다. 1탄 말씀드릴 때가 매직으로 복리 수익을 어떻게 거두는 방법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하고 장중에 고점과 저점을 어떻게 파악을 하면서 대응해야 되는지 이 매직 솔루션에서 다 가격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오늘은 어떤 면에서는 시장은 사이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이클에서 저점에서 또는 고점에서 상승 또는 하락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여러분들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테니까요. 저녁 일찍 드시고 그리고 퇴근 서두르셔서 네. 저녁 7시에
온라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노란톡 입장을 하시면 6시 55분에 링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저녁이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도 온라인 무료 방송이 또 알찬 시간으로 또 엑기스만 좀 알아보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엑기스. 좋은 표현 좋아요.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편하게 생각하시고요. 아침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15분부터 30분까지 15분 동안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오늘의 전략과 오늘의 공략주 매일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여러분들하고 아침에 말씀드렸던 나노 신소재가 뭐 며칠 만에 그냥 50% 수익을 나오더라고요. 또 제우스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응을 하시는 거고 고영도 마찬가지고요. 지난주에도 아주 핫했던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급등했던 성우하이텍도 그중에 한 종목이 됩니다. 내일은 또 어떤 종목이 여러분들에게 아침을 기분 좋게 열어지칠까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매일매일에는 아침에 또 개장 전에 온라인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해 계시거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입장하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에 서동구의 투코스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크롤을 일단 내려보시면 방송 또 중간중간 이제 예고가 나올 텐데 소장님 얼굴이 보이시고요. 아래에 초록색으로 방송 예정 네모가 적혀 있습니다. 시간이 다가오면 빨간색으로 바뀌니까요. 빨간색 네모 누르시고 입장하셔서 매일 아침마다 또 온라인 무료 방송, 특집 방송들 함께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또 알찬 강의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어떤 노하우들을, 어떤 분석을 가져보면은 저렇게 공략주들, 나도 한번 좀 공략을 해볼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 강의 시간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실전 투자 매직 기법 강의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코스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 2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벌써 또 2024년 2달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급등락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잘 대응을 하신다면 저점에서 고점으로 가는 또는 고점에서 횡보하다가 또 다른 고점을 돌파하러 가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저녁 7시에 월요일 매직 3탄 공개방송 온라인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투코스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잘 대응하신 분들은 정말 제가 제시해드린 뭐 시초가 이하 자리라든가 또는 매직 솔루션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그 당일의 저점과 고점을 활용하면서 잘 좋은 수익을 거두고 계실 테고요. 그저 감으로 또는 서동구가 내일의 공략주 이 종목이네. 아침부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매하시는 분들은 자칫 수익은커녕 하락하거나 손실이 나서 저를 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저녁 7시에 여러분들 들어오십시오. 아주 쉽고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시장과 종목의 이러한 상승과 하락 또는 바닥과 고점을 어떻게 파악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짧은 시간 동안에 속성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노란톡 입장을 하시면요. 저녁 6시 55분에 오늘 온라인 방송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눈에 자동으로 익히셔야 됩니다. 1번부터 16번까지 그 조합이 이러한 하락이 마무리가 되고 이 하락이 마무리가 되는 과정에서 시그널들이 어떤 시그널들이 나와주느냐.
파란 시그널에서 빨간 시그널이냐, 파란 시그널이 지속이 되느냐. 그리고 나서 다시 빨간 다이아가 나와주고, 빨간 다이아가 주고 시그널도 이렇게 계속 유지가 돼 줄 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고요.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상승하면서 빨간 다이아도 빨간 시그널도 유지가 될 때는 여러분들 뭐예요? 이 탐욕의 구간으로 가니까 적절하게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클릭만 하시면은 이격도라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120, 130 넘어가는데 거기서 아무리 빨간 시그널이 나온다고 그래도 여러분들 그거 쫓아가시겠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아주 특별한 종목들을 제외하면은요, 99%가 최소한도 매수는 하지 마셔야 되고 일부 이익 실현하시거나 여러분들이 한 템포 늦추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이러한 자리들, 파란 다이아가 출현이 되거나 파란 다이아가 점점 커지는 시점에서 아무 때나 추가 매수하고 물타기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손실을 보는 겁니다. 손실은 최소화시키셔야 되잖아요. 이러한 구간에서 여러분들 어디 매수라도 하는 얘기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이렇게 이 파란 다이아가 연출되는 구간에서 빨간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그래도 매도를 좀 보류하고 다시 빨간 시그널에서 파란 시그널로 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매도하고 파란 시그널로 지속될 때 과감하게 손절도 해야 되는 거고, 이 파란 시그널에서 빨간 시그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반등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자세히 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서 이거는 코스피, 코스닥, 미증시 뭐 다 해당이 됩니다, 사실. 개별 종목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귀가 따갑도록 자동으로 이거는 몇 번에 해당이 되지? 이거는 16번이야? 내가 버텨야지. 이건 1번이야? 이거는 조금 탐욕의 구간으로 가고 있으니까 일부 정리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자, 제우스도 여러분들께 수요일 날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여러분들? 목요일, 금요일 날 바로 1차 목표가 달성을 해주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2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고점이 아니더라도 15% 이상, 16% 이상 상승을 보였고요. 목표가에서 단 하루 만에. 여러분들이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으니까 22일 날 목요일 날 매수되셨을 거 아니에요. 시초가 이하 자리에서. 그리고 금요일 날 23일 날 바로 여러분들 최고가 22,400원. 내가 1차 목표가 21,500원이니까 걸쳐놓고 일부는 매도하고 일부는 기다렸다가 다시 또 재매수하던가 아니면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으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가장 큰 걸림돌인데 이 라인들을 돌파 시도를 하려는 지금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지를 지금부터 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서동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종목을 이러한 하락의 구간에 있는 종목에서는 절대 여러분들 말씀을 안 드립니다. 아무리 뭐 엄청 좋은 얘기가 있다고 할지언정. 그리고 이러한 상승 구간의 초입 부분이라든가 시작되는 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종목은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고점에서요. 그리고 횡보 구간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이려고. 그러려면 거래량을 보는 거죠. 누가 들어옵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죠. 기관들도 매도가 감소가 됐고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뭘 봐야 됩니까? 우리가 시그널을 봐야죠. 하락이 마무리가 되고 시그널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 시그널을 여러분들께 중요하게 보면서 바로 이러한 시그널이 변화되는 모습들. 여기는 상승에서의 시그널이 파란 시그널로 바뀌었고 시그널이 계속해서 파란 시그널이니까 파란 다이아와 파란 시그널은 절대 매수해서는 안 되는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이아가 작아지고 선으로 바뀌면서 시그널에서의 이중바닥이 형성이 된 모습들. 그리고 다이아 추세 자체는 아직 횡보 구간이지만 시그널이 빠르게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께 바로 매수 검토 내지는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주에 이제 빨간 시그널로 전환이 되고
살짝 파란 시그널이 나온다든가 할 때는 다시 한번 분할 매수. 파란 시그널에서 빨간 시그널로 전환되면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자리들입니다. 여기 고점을 이제 어떻게 돌파를 해 주느냐가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1차 상승 나왔고 눌림 주고 다시 간다라고 그러면은 21%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제시해드렸던 24,000원에 해당이 되는 그 자리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자리들이 이번 주에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조정받을 때 거래도 감소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아주 이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따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뭐 가온치스만 여러분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자인 하우스입니까? 실질적 대장주 역할을 다시 한번 해줄 수 있는 이제 바닥을 잡고 조정 이후에 직전 고점 돌파 시도를 하는 다이아는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지력이 확보가 됐다는 얘기죠.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께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저녁 7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매직으로 바닥과 고점을 파악하는 그런 공부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 1탄, 2탄, 3탄을 제시해 드렸지만은요. 그 내용들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이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어떨 때 지지력이 확보가 되는지 그리고 이런 자리들이 저점인지 또는 이 고점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 이제 많은 분들이 자동으로 이제 8시 15분 되면은 입장을 하십니다. 뭐 출근하시면서도 얼마든지 뭐 듣기만 하셔도 되죠. 바로 오늘의 전략과 오늘의 공략주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미증시가 어떻게 상승했고 어떠한 섹터들이 움직였는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관점을 갖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매일 아침 8시 15분에 서동구의 매직타임도 온라인에서 유튜브와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다면은 저녁 4시에 오후 4시에 투코스 시간에만 여러분들 목 놓아서 계시지 마시고 아침 시작하면서부터 또 장을 마감하는 투코스 시간까지 여러분들 많은 시청, 청취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내일의 공략주 그리고 이 시간 현재 움직이는 시간의 특징주들 함께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의 특징주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지 일단 확인해 보시면 첫 번째로 QRT가 현재 8%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 11%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던 종목인데 HBM 반도체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HBM 관련주들이 일부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중에 한 종목입니다. 다음으로 KTCS가 7% 강세인데요. KT 계열사인데 이제 KT 관련해서 AI 모멘텀이 있을 때 종종 움직이는 종목이고 다음으로 유비케어가 4%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유비케어는 또 원격 진료 관련주로 이제 전거래일에는 신고가를 보였지만 오늘은 9% 조정을 받았는데요.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포바이포가 1%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화 파묘 흥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포바이포 역시 오늘 본장에서 급등 후에 현재 1%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엔캠이 현재 1%좀 미만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조정을 받은 다음에 오늘 다시 11% 급등세로 마감을 했고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소장님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네. 파묘가 아주 핫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보셨나요 혹시? 저는 무서운 걸 못 봐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보려고요. 예. 네. 저희 여식이 보고 와가지고는 아주 거품을 물더라고요. 어떻다고요? 한 재밌대요? 러닝 타임이 2시간이 넘는데 어. 아주 스토리도 그냥 좋고 오. 말이죠. 뭐 이렇게 눈을 가려가면서까지 열심히 잘 봤다고. 네. 그래서 이제 어저께 막 그 관련 게 뭔가 했더니 쇼박스잖아요. 근데 뭐 아침부터 이렇게 갭상승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쫓아가겠습니까? 네. 뭐 상승은 했지만은 뭐 결국 음봉으로 크게 밀렸는데 포바이포의 모습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뭐 1,000만 관객은 당연히 뭐 돌파될 그런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뭔가 이게 영화 쪽이라든가 엔터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훈풍을 같이 불러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데 지난번 이 4x4 같은 경우에도 이 음봉이 연출됐던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고점이 이 18,870원인데요. 이 자리를 이제 하면서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걸 감안해서 본다라면 이 고점만 돌파된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모습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추세 자체가 지난번과는 다르게 이렇게 이제 직전에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다이아가 새로운 고점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시그널은 아직 고점이 아닌데 다이아는 이렇게 돌파해 주었다라는 거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유비케어를 한번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정부에서도 이제 완전히 뭐 강대강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28일인가요? 9일까지 복귀하면은 뭐 모든 걸 다 용서하고 다 뭐 괜찮다 이러는데 한쪽에서는 뭐 10월 3일인가요? 뭐 전부 다 총 걸기하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이 흐름들 속에서의 변동성은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만약에 이렇게 갭상승 연출될 때보다는 이렇게 밀리면 거래가 만약에 실리면서 이렇게 음봉이고 밀리면 상당히 부담스럽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적절한 뭐 어떤 최소 비중으로 이러한 원격 진료와 관련된 쪽들 뭐 유비케어라든가 인성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단기적으로는 가능한 그런 구간들 아니겠느냐. 결과적으로는 좀 단기적인 플레이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KT 아까 IS였나요? CS요. KTCS. 네. 이 KTCX 같은 경우가 현재 사실은 KT그룹의 IS와 함께 교환 역할을 해주는 이러한 부분인데 지금 뭐 AI 소라와 관련된 부분이 핫하게 움직여주고 네. 거기에 이제 연동이 될 수 있는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런 AI와 관련된 시스템 하면서 지금 뭐 CS 또는 IS 또 뭐 코난 테크놀로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에서요 거래가 얼마나 이 종목은 항상 거래가 될 때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올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일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거래들이 수반이 돼주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한번 접근을 해보신다라면은 뭐 직전 고점 돌파 시도를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한번 관심 있게 이 KT, CS, IS 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픈 AI의 또 소라 관련주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거래량과 함께 또 따져보시면서 CS와 IS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비케어를 비롯해서 이렇게 원격 진료 관련주들은 이슈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종목을 더 볼까요? 한 종목이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안 본 게 있었나요? QRT랑 N캠 두 종목이 있는데 QRT 한번 볼까요? QRT 볼까요? 네. QRT도 지금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 직전에 이렇게 거래가 많이 수반이 됐던 고점대를 지금 이 정도 거래량으로 오늘 돌파 시도를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내일 만약에 아침부터 시간에서 상승을 하니까 급등을 해준다 그러면은 당연히 일부 이익 실현하시는 거고 네. 다시 밀려 내려오는 자리가 있다라면은 시초가 이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대응할 만한 그런 어떤 위치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QRT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장 흐름 보시면서 앞으로의 흐름들 그리고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시간의 특징주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봤으니까요. 오늘 전략 제시해드린 4종목에 대해서 분석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바로 이어서 매직 기법 공략주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직기법 공략주 시간입니다. 자, 오늘 준비해 오신 종목이 일단 아까 힌트로 국내 최대 반도체 설계 업체다라는 힌트를 먼저 들어봤는데요. 반도체주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중에서 가장 큰 설계 업체는 어떤 종목인지 저는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네. 에이스, 에이스. AD 테크놀로지다. 네, 이렇게, AD.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가온칩스 같은 경우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시총이 1조 2천억을 훌쩍 넘어갔고요. 지금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 70억인데 4,7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매출 단에서는요, 가온칩스가 뭐 5, 600억 정도의 그런 그 매출, 물론 이제 올해 내년 1,000억대 이상을 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AD 테크놀로지는 기본이 1,000억은 그냥 깔고 가는 거고요. 3,000억대. 다만 작년 2023년에 적자로 전환됐다는 것이 주가를 억눌렀던 그런 요인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저 자막이 지금 잘못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2019년까지가 TSMC의 디자인하우스 협력사로 상당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무려 15년 동안이나 TSMC의 협력사였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종료를 하고 바로 삼성의 협력사로 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TSMC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요즘 TSMC가 에이지랜드 같은 경우 국내 유일 협력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기술력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좀 어떤 그 매출이라든가 실적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악영향을 좀 주었다. 또 작년에도 그렇고 삼성의 이런 그 파운드리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워낙 죽을 썼잖아요. 네. 그러한 악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우리 이 삼성도 달라졌어요 이러면서 작년 하반기 이후 계속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2024년부터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ARM의 공식 협력사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삼성과의 협업 관계가 아주 강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 또 최근에 삼성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 생산을 하겠다고 수주도 했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이 AD 테크놀로지의 어떤 매출단이라든가 실적 개선이라든가 또 TSMC의 지금 뒷얘기로는 그동안 같이 협업했던 이런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계속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런 팀까지 구성이 되고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을 감안한다면 AD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은 좀 더딜 수 있을지도 몰라요. 숫자가 나오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AD 테크놀로지도 충분히 시총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1조 원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다행스럽게도요 지금 현재 모습만 놓고 보신다면 상승 기조로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전환이 됐습니다. 빨간 다이아 그리고 이제 다만 이격이 지금 이제 벌어져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전에 고점을 돌파해 주었다라는 거 그리고 시그널도 직전의 고점을 돌파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것은 이렇게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타나 주었다라는 거. 바로 이 직전의 고점을 잘 돌파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면은 3만 1,0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요.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장 또 중요한 라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바로 위에 또 하나 있습니다만은 네. 이 33,000원 이 라인이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할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금 더 이격이 벌어지면 좋겠습니다. 이격이 좁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내일 아침에 약세로 출발해 주거나 시초가 밑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면서 한 34,000원 사이 요 정도 내면 아주 땡큐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네. 현재 시점만 놓고 봤을 때는 1차적으로는 여러분께 4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내일 시장에서의 움직임들 여러분들 만약에 갭상승이 나온다면 쫓아가지 마시고 일부 매수 그리고 시초가 이하 자리 오늘 종가 이하 자리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큰 무리 없이 이 AD 테크놀로지 단기든 중장기든
괜찮은 그런 어떤 흐름들이 오래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는 바로 AD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삼성전자와의 협력 기대감 확인해 보시면서 가격 전략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밤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마지막 특집 방송 저녁 7시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 적어서 보내주시고 온라인 무료 방송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서동구의 투코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